안녕하세요. 라헬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간별 운세 그리고 띠별 운세를 올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사주 구조가 2024년에는 가장 좀 조심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겨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 써놨듯이 자 1번은 무술일주 분들이고 2번은 경술일주 분들이고 마지막 3번은 내 생일이 태어난 생일이 양력 10월생인 분들입니다. 대부분 제 유튜브 강의나 운세 같은 것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왜 제가 무술일주 그리고 경술일주 양력 10월생을 꼽은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이 세 개 다 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사주이죠. 술일에 태어나셨거나 술월에 태어나신 거예요. 일단 이 세 가지 경우는 술이라는 글자가 갑진년에 진토와 만나서 변화성을 가장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일주나 월로 제가 꼽았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설명드리고 또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자, 무술일주는 우리가 첫 번째 볼 때 괴강살을 가장 많이 봐요. 괴강살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으뜸괴에 북두성 강을 뜻해요. 한자로. 즉 다시 말해서 별의 우두머리 최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두머리나 최고가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죠? 약간의 자기의 확실한 자기 주장 그리고 독단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만의 고집, 자존심 이런 좀 글자들이 강압적이면서 큰 형태의 모양으로 있죠. 그래서 괴강살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모든 것들은 단면 있잖아요. 앞과 뒤, 좋은 점과 단점 그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괴강살도 이 사주 구조에 따라서 좋게 발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쁘게도 동시에 발현되기도 하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나 모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술일주 분들은 대부분 독단적인 면도 있고 고집도 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 토라는 것은 중용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무술일주 분들 중에서 중용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주장도 하고 독단적인 면도 있고 고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겉으로만 봤을 때는 또 단순한 면도 굉장히 많은 모습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무토라는 글자가 갑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가 개수까지 천간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양기는 양기의 마지막은 바로 무토예요. 왜냐면 그 다음 글자는 기토죠. 기토는 음의 시작을 알리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무토가 육양으로 마지막 양기 완전히 끝까지 폭발하는 그 폭발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기가 강한 사람들을 보면 좀 단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섬세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약간 무토들의 단순한 면이 있는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폭력적일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어떻다? 토이기 때문에 중용의 자세로 약간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이 무토가 술토를 만나서 무술일주가 된 거예요. 우리 술토는 가을의 마지막 글자죠. 술토는 이제 막 겨울이 시작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약간의 방대한 철학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을의 마지막, 겨울의 직전이라는 것은 이제 막 어둑어둑해진 상황, 이제 촛불을 꺼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수렴되는 글자가 많이 있죠, 술토는. 그래서 그런 이 술토와 무토가 만났으니 자신만의 생각이, 철학이 확고한 사람,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중용의 자세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무술일주가 갑진년을 만났어요. 왜 가장 조심해야 되냐 하는 부분은 이 무술이라는 글자와 갑진이라는 글자가 만났어요. 이 천간에 떠있는 갑목은 목극토를 하죠. 그리고 아래에 진토와 술토도 만나서 진술충을 해요. 천간은 갑과 무토가 만나서 갑무, 무갑충이라고 하죠. 근데 뭐 천간은 충을 논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뭐 어쨌든 두 개가 만나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지는 이 술토와 진토가 만나서 진술, 충을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천, 충, 지, 충. 그래서 무술일주 분들은 갑진년에 천충지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목극토로, 그러니까 이 무토 입장에서 당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걸 당하고 있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뭐 우리가 십성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편관, 그리고 지지는 비견을 뜻하는데, 그리고 물상으로 봐요. 이제 사주는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물상으로 보는데, 이 무토는 산이잖아요. 산에 이 거목인 나무가 생기는 거죠. 산에 나무가 박히는 꼴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 산 입장에서는 좀 괴롭죠. 나무가 심겨지는 게. 근데 산에 할 일은 뭐죠? 산에 할 일은 나무가 자라는 바탕이 되는 게 산에 할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무토한테는 을목이 정관인데, 정관. 그럼 정당한 합당한 나의 관인데, 사실 이걸 물상으로 보자면 이 무토라는 산에 꽃이 피는 거거든요. 뭐 당연히 꽃이 피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답지만 산이 진정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산은 나무를 길러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있어서 이 산은 충분히 이 갑목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간들의 편관이라는 것이 뜨는 것과 이 무토의 편관이라는 것이 뜨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편관은 편관이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 일간별로.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산이라는 존재가 이 갑목의 편관을 잘 받아들이려면 산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그러면 뿌리가 이 산이 평평한 곳에 잘 자리 잡고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 무술일주인 경우에는 갑진년에 이 진토를 만나서 땅이 흔들리죠. 흔들린 땅에 이 편관에 나무가 심기는 형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술일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일이 내가 조금 감당하기 힘들 수 있는 일들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신체 건강도 있겠지만 정신 건강도 포함입니다. 정신 건강이 좀 많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뿌리 깊은 산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 무토일간이 술일에 이제 태어나 있다는 것은 뿌리가 있는, 근이 있는 산이었단 말이죠. 그런 내가 산이 흔들리는 것도 모자라 거기에 빽빽하게 나무도 심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일이 내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 훨씬 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감내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는 것. 그러려면 첫 번째 내 정신 건강이 제대로 있어야 하는데
정신건강이 제대로 있으려면 이 지지의 환경이 큰 탈이 없어야 되죠. 이 천간에 간목이 나를 치더라도. 하지만 이것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2024년 갑진년에는 이 무술일주 분들이 무조건 첫 번째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 충분히 받아들여지려면 이 진토라는 글자가 옆에 자수가 있거나 아니면 유금이 있거나 하는 형태가 지지에 있지 않은 이상은 이 갑진이란 글자를 무술은 받아들일 때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변화 이동은 있어요. 확실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무술일주 분들은 이유 없이 지금 뭐 이제 곧 있으면 아직 이제 입춘이 되기 전이라서 갑진년이 되기 전이지만 이유 없이 이 개묘년 2023년 하반기부터 불안감에 조금 시달리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2024년의 갑진년의 흐름이 조금씩 들어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벌써 출발이 됐을 건데 그럼 어떤 식으로 보내야 하냐. 일단은 내가 주어진 일들을 감내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흔들리는 이동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대체로 이 무술일주 분들이 갑진년에 벌어지는 감당해야 되는 일들은 일주의 일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사, 내 가정사,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이룬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과의 이동 변화,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한 힘듦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나아가서 내 직장이나 직업한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술일주 분들은 괜한 지금 그 운의 흐름 때문에 자연의 이치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괜히 가정 내에 불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 다음은 뭐겠죠? 자신의 정신 건강을 잘 챙겨야 되고 정신 건강을 잘 챙기려면 해야 되는 거는 신체 건강이에요. 신체 건강. 그래서 무술일주 분들은 갑진년에 내가 정신적으로 많이 딸릴 수 있다. 이것을 인지하시고 건강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 이상한 쓸데없는 행동, 말 이런 것들을 괜히 하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서로 사실 바쁜 게 낫죠. 그러면. 그런 형태들이 무술일주 분들이 이제 갑진년에 들어올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나 일적인 부분에서도 이 간목이 떴다는 것은 또 좋은 점에서는 내가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받아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는 거예요. 새로운 명함을 받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건 없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고 나면 성장한다.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 해를 생각하고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술일주 분들인데 무술일주 분들이랑 좀 비슷해요. 이 무술일주와 이제 경술일주는 일단 뭐 지지의 충인 것도 동일하지만 이 위에인 위에 천간의 글자 갑경도 충을 하는 거죠. 경술일주 분들도 동일해요. 괴광살이 있어요. 괴광살. 괴는 뭐 으뜸, 괴, 북두, 성, 강. 나는 별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다. 이런 의미죠. 좋게 쓰이면 내가 진짜 최고 우두머리가 되는 거고, 나쁘게 쓰이면 약간 잔인성과 폭력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신체적 폭력을 말하는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약간 정신적, 그런 약간 말 같은 걸로 상대방을 좀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구조에 따라서 같은 경술일주도 잘 써먹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적당히 내 고집도 있고 적당히 상대방 말도 받아들이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런 경술도 있고 이것을 조금 나쁘거나 잔인하게 쓸 수 있는 경술들도 계시겠죠. 경술일주 분들은 재주가 일단 많고 감이 뛰어나요. 예감이라고 하죠. 예감이 굉장히 뛰어나서 임기응변에도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이 지지에 깔고 있는 술토의 편인성이죠. 자, 그런 이 경술 일주들이 갑진년을 만났어요. 편제가 떴으니까 무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편제가 떴다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구조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경술일주 분들은 갑진년에 약간 이런 강물에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징검다리. 이런 징검다리를 건너는 형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징검다리를 잘 이용해서 건너갈 수도 있지만 삐끗하면 물속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내가 만드는 수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 편제의 속성이에요. 이 경금은 이제 갑진년을 만나서 금극목을 하죠. 그래서 내가 만드는 판, 내가 만드는 무대,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벌려요. 판을 잘 벌리고 이 나무를 제목으로 이렇게 잘 다지면 되는데 판만 벌려놓고 수습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운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건데 이런 활동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내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활동하면 이 갑진년이 굉장히 좋아지는 한 해일 수 있지만 반대로 내 프로젝트의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큰 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술일주 분들을 제가 여기에 놨지만 좋은 운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갑진년에. 하지만 삐끗 잘못하면 그 부분이 내가 생각했던 판보다 너무 커져서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보냐. 이 천간에 정화라는 글자가 떠 계시는 분들은 판을 잘 다져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화가 없는 분들은 이 판을 벌려놓고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주어지는 좋은 것도 크지만 잘못했을 때의 나쁜 것도 커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편재의 충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현재 상황에 안정적인 것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것을 버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 나가는데 그 무대가 작은 동네가 아닌 큰 무대인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걸 버린다. 당연히 안정적인 걸 버리고 성공할 수도 있죠. 재물적으로. 하지만 그만큼 내가 재물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경술일주 분들은 대부분 예민한 사람들이세요. 경금의 경이라는 글자도 그렇지만 이 술토도 예민성을 뜻하기 때문에 이 강인함과 예민성이 좀 합쳐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갑진년에 판단을 내가 딱 내리고 그냥 돌진해 나갈 수 있는 확률들이 높은데 그 판단 미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무대가 커졌기 때문에. 갑자기 편제가 떴기 때문에 내가 돈에 대한 집착이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생긴단 말이죠. 특히 이 간목이 없는 분들, 재성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진짜 판단을 잘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2024년에 조심해야 되는 사주 구성 중에 하나로 제가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술일주 분들도 시작할 때 판단을 좀 잘 내리시고 나름 정화가 떠 계시는 분들은 그 판단이 흐려지지 않은 판단력을 하실 거지만 다 정화가 있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또는 이 정화가 약하게 있는 분들
이런 것들. 사주 구조에 좀 잘 맞춰서 또는 현재 상황에 좀 잘 맞춰서 2024년을 계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월생. 네, 모든 10월생들이 술월이 되지는 않아요. 그게 절기 기준이라서 그 해의 10월의 절기의 날짜에 따라서 술월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10월 첫째 주 보통 뭐 4일에서 7일 사이가 술월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11월 4일에서 7일까지 7일생까지. 네. 자, 술월에 태어나시는 분들은 네, 갑진년에 어떤 구조인지 상관없이 자, 이 월지의 자리에 술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네, 갑진년을 만났어요. 자, 술은 병, 무, 을, 요 세 글자를 네, 임묘시키죠. 그리고 이 술토는 지장간에 신, 정, 무가 있어요. 화의 고장지예요. 네, 화고지. 네. 이런 것들이 갑진년의 진을 만나서 전부 다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근데 월지잖아요, 월지. 우리는 일간을 첫 번째로 보지만 이 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주에는. 네, 그러면 월지라는 것은 내 사회, 직업, 환경이에요, 환경. 네. 이런 것에 잘 임묘되어 있던 애들이 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이런 임묘되었던 글자들이 다 갑진년엔 튀어나와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무토나 뭐 병화나 을목이 늘 여기 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잘 못했는데 튀어나와서 역할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술토가 이 술토가 월지에 있는 분들은 이 을목 없이 무토 없이 병화 없이 이때까지 이것들이 묻혀있는 삶을 늘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좋든 안 좋든 좋은 작용을 하든 아니든 나는 그것을 잘 묻어두고 수렴해 놓고 살았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역할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당연히 거기에서 변화, 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월지에 글자가 안정적으로 있을 때는 덜 해요. 이런 나의 스트레스들이. 근데 변화가 있든 없든 실제로 이런 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나는 정말로 원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에 내던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굉장한 불안감이 일단 이 2024년 내에 양력 10월생들은 겪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덜 하려면 사주 지지에 네, 자수라는 글자가 있던지 유금이라는 글자가 있어야지 네,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충, 합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어떡해요? 네, 충이 먼저고 먼저 충을 하고 그 다음에 합을 하죠. 결국은 충과 합을 다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 술토, 10월생들, 10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가 어쩔 수 없는 변화 이동을 겪어야 한다. 그게 어디다? 사회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직장 이동, 직업 이동, 아니면 부서 이동, 업무 이동 이런 것들이 무조건 있다. 거기서 오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일간이든지 상관없이 오는 불안감, 새로운 것을 맞이해서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은 약간 드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지향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오는 불안감을 잘 생각하고 맞이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한 해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운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도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일주는 뭐 이런 월은 태어난 월은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이유도 모르게 내가 불안감에 떠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아 내가 왜 불안했지?' 했더니 그게 '내가 양력 10월생이라서 그렇구나. 나는 경술일주라서 그렇구나. 나는 무술일주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을 조금 할 수 있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서 요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운의 변화로 인한 나의 변화일 뿐이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제가 촬영을 했고, 저 무술일주나 경술일주 양력 10월생 분들은 조금 2024년에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2024년을 준비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